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어떻게 투표들 잘 하셨나요? 혹시 아직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셨다면 본투표일에 꼭 투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전투표가 개꿀이죠. 그렇죠. 이게 관 외에서 할 수도 있고 편하게. 아니 그리고 훨씬 빠르더라고. 훨씬 빨라요. 저 그때 한번 그냥 투표 갔다가 네. 1시간 기다린 적 있습니다. 네. 투표 열기가 그때도 네. 뜨끈했군요. 그때도 나라 사정이 왜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열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항상 네. 이렇게 풍파가 있는가 싶긴 하지만 또 어쨌든 대단한 또 민주 시민들의 존재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굴러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배님들 부디 투표 사전 투표 잘 하셨기를 바라고, 혹시 아직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본투표일에 조금 더 분발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응원을 드리면서 오늘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힘차게 시작을 해 보았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루는 영화가 굉장히 좀 기대작이기도 했고, 국내에서는 생각보다 북미 지역보다 좀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것 같기는 하지만 조금 얘기해볼 거리가 많은 영화인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시너스, 국내 한정어로는 죄인들이라는 안 붙은 이만 못한 부제가 붙어서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시너스 죄인들 영화 가져왔고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격 호러 영화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뮤지컬이지. 아 당했어요. 내가 뇌무덤을 팔 줄 몰랐네. 왜냐면 또 재원 씨가 또 시너스 한번 다뤄보고 싶다 본인이 또 말씀하셨어가지고 제가 이제 장작질을 했죠. 이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호러 영화인 줄 어쨌든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게스트 구성이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일리언 로물루스 에피소드 이후로 꽤 또 오랜만에 함께 찾아와 주신 호러 영화의 두 매니아 분 모시고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목소리를 이미 내주신 분이고 또 저희 방송의 레귤러 멤버이신 우리 분노왕 재원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너스에 사기당한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사기당했지만 좋았죠? 당해봄직한 사기였죠. 저 솔직히 좀 그게 있어요. 약간 패터슨에서 했던 것처럼 조금 다들 좋다 하니까 살짝 올려치기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제 본심은 즐기진 못했다. 아니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해주세요. 좀 이따 알겠습니다. 본심 끝까지 드러내 주세요. 네, 여기 뭐 또 누가 뭐라고 합니까? 너무 재미없게 봤다고 하면은 또 영알못 될까 봐. 또 언피시주의자로 레이시스트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셋 다 백인 남성이었다면 문제가 됐겠지만 또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영화는 영화로만 봐야죠. 네. 어쨌든 그렇고요. 이렇게 재원 씨 함께 해주셨는데, 두 번째로 노스페라투 에피소드 이후로 꽤 오랜만에 찾아와 주신 또 호러 영화 매니아이십니다. 우리 마라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라입니다. 근데 좀 바쁘시겠어요. 왜냐면 다음에 또 28년 후를 또 하셔야 되기 그렇게 때문에. 얘기가 됐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아니요 해야죠. 아니, 이렇게 본인도 싹 이런 나오시나? 것만 좀 빠져나가려고 하더라고 호러를. 아니 바로 저기 시작하자마자 이게 아까도 뭐하는 묶여서 이제 들어가는 거구나. 저는 28년도 할 생각이 없어요. 해야죠. 근데 저번에 저랑 말씀하실 때는 28년으로 저한테 오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거 어레인지 해드리려고 했죠. 이거 잠깐만요. 어레인지 해드리려고. 말이 계속 달라져요. 뭘 어레인지 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이제 실토를 하자면 제 엔드 게임은 그런 거였어요. 다 이제 어셈블을 시켜놓고 닉 퓨리 마냥 조용히 혼자 빠지는. 그게 뭐예요? 사기 아니야? 아니 왜냐면 재원 씨가 또 진행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서울에 보면 아니 그때 잠깐 뭐 있어요? 뭐가요? 그때 뭐 있어요? 저도 이제 조금 이번 달 저기요 잠깐만요. 아니 분점 한번 내 봅시다. 저 이번 달 방송 스케줄 너무 많아요. 물론 선배님들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즐겁지만 또 이렇게 재원 씨도 기회를 한번 받아보실 차례가. 아니야 이거는 얘기가 안 됐었고, 그리고 저는 잠깐만요. 네. 당신이 있어야 호러 에피소드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선배님들이 그걸 질려 하시더라고. 또 박상현 또 아니 근데 누가 질려했어요? 호러 영화 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억지로 보고 그 어디 가계정 부계정 만들어서 자기가 쓴 거 아니야?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론 조작을 정도껏 해야죠. 저도 좋은 호러 영화 다루고 싶어. 저 노스페라투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 에일리언 로물루스, 저 오늘 시너스도 비록 무섭진 않았지만 호러 영화인 거 알고. 그래서 당신이 재밌게 본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호러 영화를
막지 않아요. 오는 호러 영화 막지 않는다. 그럼 받아들이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28년 후는 제가 28일 후도 안 받고 그럼 보면 보시면 되겠네. 되겠네요. 이거는 좀 저희가 따로 방송 바깥에서 좀 협의를 보고 알겠습니다. 다시 언젠가 선배님들께 네. 공지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말로 저희가 조금 선배님들의 저희 방송 청취를 방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혀 쓸데없지 않은데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 무더운 이제 여름의 시작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지 우리 뭐 마라님부터 근황이 어떠신가요? 저는 저에게 새로운 직업이 하나 생겼습니다. 원래는 또 작가이시고 네. 또 영화 업계에서 일을 하시는데 다른 어떤 일이 생기신 건가요? 근데 사실 돈을 벌어야 진정한 직업인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주어졌다. 네.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저 이제 장례 지도사로서 굉장히 우리 마라님이 거듭나는. 호러 쪽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러 영화를 좋아하시고 호러 영화를 쓰시는 분인데 이렇게 업으로도 이제 언더테이커 역할로 아니 근데 장례 지도사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복합적인 이유가 한 번에 탁 터져가지고 제가 충동적으로 시작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자료 조사를 할 게 있어서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솔직히 없었을 수도 있는데 잠깐만. 영화 쓰시는 작품의 자료 조사를 위해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생각을 시작을 하셨던 거죠? 좀 생각을 하다가 근데 이제 또 영화를 만드는 일은 또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싸워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게 글로만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좀 다른 일을 하고도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을 얻으면 또 언제든지 일을 또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장점과 그리고 제가 원래 좀 그런 장례 문화나 어떤 죽음에 관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집약적으로 이유들이 딱 모였고 그게 딱 그 타이밍이 좀 좋았어가지고 제가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한 300시간 정도 이수를 했어야 됐고 300시간? 전문가시네요. 그렇진 않아요. 겸양이신 거죠? 왜냐면 이게 교육원에서 막 이론 배우고 뭔가 마네킹으로 실습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랑 현장에서 직접 하는 거는 아예 다른 문제로 제가 딱 보고 이건 다시 그냥 배워야 되는 문제다. 현장에서 배워야지 진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약간 장례 지식이 좀 넓어진 거지 깊다고는 얘기는 못 하겠고. 사실 파묘 같은 작품도 이제 극 중에 그런 장례 문화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니까 아마 각본을 쓰심에 있어서 감독님이나 이제 각본 팀에서 관련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마라님이 쓰신 시나리오 예전에 읽었을 때도 그런 장례 문화에 대한 언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관련해서는 확실히 조금 참고가 많이 되셨겠는데 어쨌든 참 대단하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혹시 그러면 그 일을 하심에 있어서 조금 색다르게 좀 새삼이라고 해야 될까? 새삼이 직업이 좀 와닿은 좀 그런 게 있을까요?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나갔었던 장례식장의 특징이 어떤 변사자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데였어요. 변사자분들이. 그래서 뭐 자연사 하신 분들도 오시긴 하지만 이제 고독사 하신 분이 들어오셨을 때가 있었는데 과학수사대 분들이 오셨어요. 진짜 사진을 좀 찍고 가셔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딱 공기가 확 달라지는 걸 느꼈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저희는 실습생이니까 어쨌든 그 시신을 수습을 하는 것까지 안치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고독사라고 저희가 기사를 보면 우리가 떠올리는 어쨌든 이미지나 뭐 이런 거는 있긴 하지만 이게 정확한 게 구체적이진 않잖아요. 왜냐면 보통 이제 고독사라고 뉴스 기사에 나와도 이게 언론 윤리상 그 디테일한 사진이나 이런 거를 당연히 찍어서 게재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자분들께서는 상상을 좀 아무래도 의지하시게 되잖아요. 저한테는 좀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현실인 거잖아요. 영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그거에 대한 죽음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수습하시는지를 제가 보니까 너무 대단한 일인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 죽는 경우가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연스럽게 자연사할 수도 있지만 병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사고살 수 있고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이 되게 다양한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살아가면서 안치실에서 고인을 본다는 기회가 제 가까운 가족이 아니면은 볼 일이 딱히 없어요. 그쵸. 장례식을 또 주도적으로 치르는 경험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이제 일주일 정도를 계속 출근을 하면서 함께 했어야 됐는데 그때 뭔가 좀 대단하다. 이거 되게 멋있는 일이고 이게 뭐 AI든 로봇이든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도 이 직업은 안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선택할 수 있으면 전 당연히 인간한테 내 마지막을 좀 맡기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렇죠. 물론 이제 어떤 그 직업의 미래가 얼마나 유망한지, 전도 유망한지 이것만 두고 그 장례지도사를 선택하신 거는 마라님이 아니시겠지만 물론 어쨌든 이 죽음이라는 것과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준다라는 행위 자체는 아마 모든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기계의 손에 자신의 죽은 몸을 맡기고 싶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래서 뭔가 어쨌든 짧지만 뭐 길다면 길고 근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살짝 제 세계관이 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면서의 어떤 시선 이런 게 제가 어쨌든 그런 실습을 하고 나서 이제 집에 오면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이 너무 갑자기 신기하게 저한테는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을 만져보면 막 이 사람이 자아를 가지고 있고 뭔가 마음이 있고 생각을 가져서 나한테 뭔가를 행동하고 말을 하고 만져보면 따뜻하고 온기가 느껴지고. 네, 온기가 느껴지고 저는 그 온기의 그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 좀 영혼의 존재가 이 영혼이라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저는 아직은 와닿지가 않게 된 느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아무튼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제가 그런 걸 좋아하긴 하지만 뭔가 믿는다라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살짝 좀 마음이 많이 열린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그리고 뭐 제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도 조금씩은 바뀌고. 좀 뻔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험들을 하시고 나면 진짜 우리 삶의 소중함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체화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맨날 죽는 거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 제 죽음도 생각을 하게 되고 주변 분들 주변의 죽음도 당연히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 수업을 듣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죽음에 대한 대비를 뭐 잃을 수도 있지만 모르잖아요. 사람 일은.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인지를 하면서 살게 되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처음에는 이게 막 교육원을 막 9시간 8시간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은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같이 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았나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일들을 병행하시니까. 네.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이게 그냥 인생적으로 조금 의미가 있었던 교육이었다. 약간 이렇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되게 좀 진득하게 한 분야를 확실히 딱 습득하신 느낌이네요. 계속 그 장례식장 측에서는 감사하게도 계속 기회 있으면 보러 오라고 참관하러 오라 배우러 오라고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저는 여유가 있으면 계속 한번 가볼 생각으로. 그러면 일도 이제 바로 하실 수 있는? 이게 할 수 있는 자격은 있는데 이게 또 취업이라는 건 또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자격은 되는데 이제 취업은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근데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입관을 보조하는 아르바이트.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직접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알바를 하면 그 다음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나한테도 수습 기간이 좀 필요한 느낌인 거예요.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모든 일이 그렇듯이.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다음 일을 계속 받으려면은 내 실력이 좀 어느 정도 와줘야 되고. 근데 아무래도 또 이 장례식장에서 실수가 좀 다른 직업의 실수랑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부사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사수의 역할을 그러니까 사수의 흐름을 부사수는 잘 타줘가지고 매끄럽게 가줘야 되는 그런 거지. 뭔가 셰프가 요리를 하는데 수셰프이 막 보조를 잘 맞춰주고 약간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눈치도 좋아야 되고 힘도 줘야 돼요. 들어 올리고 약간 이런 게 고인이 무겁기 때문에 힘도 줘야 되고 센스도 줘야 되고 약간 좀 얼타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럴 걸 배우려면 현장에 가서 배워야 되는 것밖엔
없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문외한으로서의 질문인데 그 고인이 되신 분들의 생전 어떤 종교에 따라서 그 장례의 어떤 세부적인 절차가 좀 달라지는 네. 경우도 매듭에 묶는 그 매듭의 그 종류도 살짝 다르게 묶으시고요. 진짜. 네, 기독교나 어떤 천주교다 이러면은 리본이 살짝은 십자가 모양으로 가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그 관 안에 이제 고인분 안치시키면은 위에 이제 덮는 게 있어요. 천 같은 게 그게 또 이제 종교적으로 또 다르고 불교도 다르고 뭐 휘장이나 이런 게 더 네. 들어가는 그런 게 다르고 연결식을 또 하시는 경우에는 또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참 제가 잘 모르는 세계여서 뭔가 좀 듣기에 재밌긴 한데 또 확실히 새로운 어쨌든 일은 일이시니까 좀 많이 뭐 힘들고 고된 부분도 있지 않으셨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업무 자체는 잘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몸이 아프다거나 이런 거는 없고 업은 잘 맞는데 어쨌든 그 장례식장 특유의 그 보수적이고 조금 어쩔 수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웃고 떠들 수 있는 곳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옷 차림이 정해져 있잖아요. 또 중요하겠네. 예. 그런 분위기는 좀 자유로운 제가 막 자유 영혼 시절처럼 살던 그런 거랑 또 반대되기 때문에 근데 업무 자체는 좋아서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고인과 그 유족분들에 대한 예의가 또 중요한 또 그런 직업군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분위기를 좀 바꿔서 마라님이 이렇게 조금 새로운 직업 이런 거를 습득하시면서 좀 여러 가지를 느끼셨다면 우리 재원 씨는 다름 아니라 저희 방송을 모니터링 하시면서 느낀 네네. 것이 있으셨다고. 제가 또 이제 저번 화죠. 바로 직전 화죠. 안도르 에피소드인가요? 네. 그 사이 제가 그 전에는 미션 임파서블 에피소드였는데 그 방송이 있기 전에 부랴부랴 우리 상현 씨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안도르화에 재빈 씨가 어떤 큰 걸 터트렸다. 어머. 네. 뭐지? 이게 조금 그 교통 정리를 제가 살짝 해드려도 네네네. 될까요? 안도르와 미션 임파서블을 안 보셨어도 괜찮으니까 그 앞에 근황 토크만 해당 에피소드에서 선배님들이 들으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녹음을 안도르 에피소드를 먼저 하고 재빈 씨랑 그 다음에 이제 재원님, 표표님 모시고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을 녹음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라면 이제 업로드 순서도 안도르 다음에 미션 임파서블 다음에 이제 오늘 시너스가 돼야 되는 건데 재빈님이 갑자기 너무 난데없이 재원님의 사생활을 재원님의 허락 없이 재원님이 없으신 자리에서 이 방송상으로 터트리셔서 진행자인 저로서는 이거를 통째로 드러내기엔 너무 손실이 크고. 아니 근데 내가 들어봤거든요 방송을. 안도르 편. 예, 본인이 제일 즐거워하시던데요. 들으면서 남의 결혼식이라고.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도 들으면서 재밌긴 하더라고. 네. 일단 그 정리를 좀 해드리면 네네. 재원 씨가 결혼을 하십니다. 네네, 맞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네. 파이널 레코닝 편에서 이미 올해 9월에 장가를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 축하를 했는데 경위가 사실 재원 씨는 이 결혼이 확정된 건 몇 달 전이기 때문에 맞아요. 빨리 방송을 통해서 선배님들께 좀 말씀을 좋은 일이니까 드리고 싶은데 타이밍이 뭔가 좀 계속 안 맞았던 이런 상황인데 보통 그래도 자기 결혼식이니까 자기가 먼저 네. 얘기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예시를 들면은 영화가 다 조지는 영화밖에 없는 거야. 뭐 백설공주 뭐 이러니까 이런 데서 하긴 싫은 거야. 그래서 나도 뭐 그냥 바램은 좀 로맨스 영화나 그런 좀 사랑 다룬 영화에서 좀 고퀄 영화에서 좀 이게 또 따라갈 수 있으니까 운명이 저희가 그래서 이제 로맨틱 코미디 같은 걸 다룰 때 나오셔서 거기서 이제 나 결혼한다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하다가 부랴부랴 미션 임파서블에서 급히 여러분 내가 먼저 선수를 쳤어요 그냥.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안도르 방송이 먼저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녹음을 해서 이제 안도르 방송 때 저 결혼 발표를 드렸었죠. 톰 아저씨가 비행기에 매달려 있는 상황 속에서 재원 씨가 결혼을 발표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안도르 에피소드에서 재원 씨가 없는 자리였는데 재빈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대차게 재원님이 결혼한다 스포일러를 까심과 동시에 내가 재원이와의 그러니까 재원 씨와 재빈님은 이제 오래된 친구분이시죠. 네. 내가 재원이와의 술자리에서 취중 농담으로
네 결혼식 때 축의금 내가 100만 원 하겠다. 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취중 농담이었는데 그 친구는 취중 진담인 줄 알더라.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다 내야 되게 생겼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왕 100만 원을 내는 거 완벽한 결혼식을 원한다. 완벽한 결혼식 됐으면 좋겠다. 투자자 마인드로 약간 투자자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서 컨설팅 이꼬르 생색을 겁나 내더라고. 내가 100만 원을 냈는데 내가 이 정도 얘기 못해? 이러면서 다름 아닌 신랑 신부의 입장곡을 자기가 무조건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뭐 자기가 하여튼 이런 뭐 결혼식에 그런 어떤 추천을 좀 청사진 거의 연출자처럼 결혼식을 예. 좀 어떠셨나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혹시 이게 근데 그 저작권 문제가 좀 있죠. 어떤 저작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신승훈의 I Believe를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I Believe 이거 그댄 곁에 네, 그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님에게 네, 안도르님 축의금 100만 원 내신다고 투자 마인드로 생색 컨설팅 해주신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제 결혼식이 완벽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일본까지 가셔서 피규어 파는 그 모습을 통해 엄청난 큰 감동을 하였고 정말 그 눈물겨운 스토리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눈물을 쏟고 제가 그 축의금 100만 원 어떻게든 악착같이 받아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거절할 줄 알았는데 제가 그걸 듣고 야 이건 받아야 돼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100만 원이 확실히 조금 큰 돈이긴 하잖아요. 큰 돈이죠. 엄청 큰 돈이죠. 그래서 저도 재빈 씨가 저를 생각하는 마음처럼 저도 하나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폭로의 장이 됐네. 재빈 씨 제가 청동계단 그 방송에서도 나왔죠. 재빈님이 연출하셨던 단편 영화. 청동계단이나 이제 또 그 2인극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해서 뭐 블러 처리하려면 하시고 하여튼간 또 그 이후에 이제 단편 영화를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급 스텝을 참여하였고요. 이건 근데 뭐 다른 분들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 도와주신 분들 다 무급으로 좀 열심히 도와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재빈님의 단편 영화에 재원님이 무급으로 도와줬다. 근데 저는 PD였거든요. 제 역할이. 네. 제가 사실 재빈 씨한테 얘기 안 했는데 제작비에 사실 50만 원이 빵꾸가 났어요. 40, 50 정도가. 그거 제 돈으로 메꿨습니다. 와. 그러고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뭐지? 해줬어요. 갑자기 대인배 포지션으로. 아니 근데 이제 이야. 나는 그 100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취중진 취중 농담. 너가 해온 행동을 봐라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또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100만 원 주신다는 우리 투자자님한테 또 이렇게 제가 성을 냈네요. 제가. 예. 이제 더 이상 하객이 아닌 건가요? 투자자인 건가요? 그래서 아무튼 그 방송을 제 이제 아내가 될 예비 신부 여자친구도 들었는데 여자친구는 이제 좀 심성이 고와서 재빈님이 그만큼 우리를 생각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속으로는 이를 갈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마음만 받겠다고 마음만 받고 이게 그리고 하나를 더 달아주신 게 그 방송 썰을 들으면서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너무 웃긴데 내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진땀나는 에피였다. 그래서 이제 또 그래서 그래도 감사한 마음에 그런 또 이제 그런 어떤 좋은 마음을 이제 탁 거절하긴 그러니까 또 제 와이프가 이제 그거 썰을 듣고 이제 만화를 그려줬어요. 그래서 그 만화를 그 재빈 씨의 그 바램 염원은 그 만화를 통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나중에 그럼 그 만화 네네 업로드하겠습니다. 저희 네네. 방송 SNS 네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업로드할 수 있다면 그래서 앞으로. 당신의 소망은 그 만화 그 2D 세계관에서 좀 세세하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였어요. 그 결혼식에 깽판 놓는 애들 자기가 클로로포름 갖고 와가지고 다 기절시키고 뭐 약간 그러니까 좀 첩보 막 약간 007 영화 보면 몰래 이제 적 기지 침투할 때 목 꺾어버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감히 내가 투자한 결혼식에서 소란을 피워 확 꺾어버리고. 근데 저도 근데 딱 그 제 여자친구가 말한 것처럼 이게 남의 결혼식 썰이라고 들으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디 그 남의 결혼식인 우리 마라님 사실 마라님도
결혼을 하셨잖아요. 유부녀시잖아요. 만약에 마라님의 결혼식에서 네. 누군가가 100만 원을 낼 테니 네. 내가 네 입장곡 내 마음대로 좀 추천을 해줘도 되겠냐 한다면 어떠실 것 같은지. 입장곡과 플러스 알파 다 딸려오나요 혹시? 플러스 알파라는 걸 뭘 상상하시는 뭐 여러 거죠? 가지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결혼식에서. 근데 걔 그때 톤을 보면은 그 말하는 톤을 보면 우리 재빈 씨 톤을 보면 좀 더 있을 것 같았어. 뭐든지 더 할 것 같은 톤이긴 했어. 근데 자기도 그 아무리 그렇게 그 궤변을 많이 놓는다지만 그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이기에. 네, 그래서 입장곡까지만 약간 조금 공개한 느낌? 네. 입장곡은 심지어 그 신랑은 에반게리온 OST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직접 이 방송에서 입부금으로 뭐 따라다 뭐 이렇게 해주셨고요. 오랜만에 징글이 나왔죠. 제빈스 징글. 그리고 신부님은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OST를 엘리오 모리코네가 이제 작곡을 했던 그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만약에 또 세연님 이제 결혼하시는데 제가 입장곡으로 에반게리온 OST 했으면 좋겠다. 100만 원 되겠다. 다스웨이도 하면 약간 스타워즈 노래 했으면 스타워즈 좋겠다. OST 했으면 좋겠다. 100만 원 주겠다 하면 저 안 하죠. 근데 저도 근데 그걸 하면서 재빈 씨가 제가 왜 재빈 씨가 그 입장곡을 말했는지를 설명드리자면 제가 항상 그 제 영화 찍을 때 이 친구가 OST를 많이 들으니까 제가 항상 부탁을 했어요. 좀 나 이 연출했을 때 여기에 좀 어울리는 음악 좀 이렇게 리스트 좀 레퍼런스 좀 추천해 달라 했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추천을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재민 씨 입장에서도 재원 씨의 음악적 취향이나 이런 거를 좀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 추천곡에서 쓴 적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게 취향이 맞으면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 친구 너무 심취해 있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심취해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약간 오히려 그 반감이 생기는 그 약간 멀어지게 되는 뭐 아니면 혹시 빠가까를 만드는 아니 그냥 이제 재빈 씨도 그렇게 그 재원 씨도 받고 그럼 네네. 나중에 재빈 씨 결혼할 때 이제 본인도 그렇게 컨설팅 해주시는 거예요. 리벤지 타임? 근데 안타깝게 재빈 씨가 결혼을 무슨 말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빈님 얼마나 매력 넘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쵸. 저도 해줄 수 있는데 걔도 마찬가지일걸요?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얘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서로 무시할 거라는 걸 알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방송에서 터트린 거야. 내가 귓등으로도 안 듣으니까. 맞아 그런 거 같았어. 그 안도르 에피소드 녹음할 때 재빈님 표정이요. 뭔가 독을 많이 품고 그래서 툭 건드리면 독이 또가스처럼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그 폭주 재밌긴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솔직히 말은 이렇게 하지만 뭐 재밌었고 감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결혼 준비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그 100만 원 걱정 마십시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무슨 100만? 예? 그 축의금 100만 원. 재빈님이 걱정하지 완벽한 마세요. 결혼식? 지금 식전 영상도 사실 그 까마구이님이랑 이제 기리님이랑 어제 또 식전 영상 편집을 하고 왔는데 저희 방송에 또 게스트로 나와주시는 두 분. 근데 또 두 분의 도움으로 굉장히 좀 퀄리티 좋게 잘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워낙 그 두 분이 잘하셔가지고 우리 투자자님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끝나면 마지막에 뭐 엔딩 크레딧도 올라가나요? 투자자 이렇게 해서. 그거는 근데 일단 그 땡스도 보통 부모님 하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하면은 그건 참사입니다. 참사. 뭐 친구 이름 들어가도 뭐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일단은 생각도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재원님의 파란만장 분노 넘치는 그런 거의 두 분은요 배트맨과 조커 같아요. 진짜. 넌 날 완성시켜. 누가 조커예요? 누가 조커야? 그때 내가 조커가 되는 거야. 내가 조커인가? 네. 서로가 완성시켜주는 좋은 관계. 이것이 바로 교학 상장 아닐까. 너무 알겠습니다. 부러운 친구 관계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대참사 근황 잘 들었고요. 저도 사실 그 안도르님의 근황 제가 잘 수습을 못해가지고 조금 재원 씨가 죄송하고. 아니야, 근데 그 방송 들으면은 제일 신났어. 이게 약간 부추기더라고. 한번 들어봐야겠다. 내가 뭘 부추기고 야 더 말해봐라. 아니야. 뭐 이러면서 야 그때 당신의 그걸 봤습니다. 아니야. 저도 나는 이게 되게 웃긴 게 전화가 전화가 아니라 연락이 왔다. 재원아, 뭐
뭐 일이 터졌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왔어. 처음에. 제가. 네, 그래서 막 나는 되게 막 못 말린다는 식으로 재빈 씨를 못 말렸다라는 식으로 카톡이 왔길래 방송을 나중에 그러니까 먼저 안 들려줘요. 그 업로드 되면 나도 같이 들어야 돼. 참석자들도 같이 들어야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막 너무 불안한 거야. 원래 공포라는 게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재빈 씨 방송을 안 듣고 내가 이제 미션 임파서블에 가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제 톤을 보면 살짝 공포에 이게 무슨 말 했는지 모르는 정확히 이제 상황을 모르니까 막 공포에 이제 막 하는데 들어보니까 아니 정작 제일 부추기고 있는 거야. 신나가지고. 제가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제일 나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렸고 경고도 드렸고. 아니야 전혀 안 말렸어. 이 말리는 톤이 아니야 진짜. 진짜 말려서 마이크를 껐겠지. 뽑았겠지. 제가 샤랍 하면서 뽑았겠지. 대장금 보면 그 한약재 다릴 때 부채질 이렇게 살살 하는 거 있잖아. 진짜 얄밉게 더 얘기해봐라. 이걸 장작을 잘 넣으시더라고. 재빈님의 폭주는요. 재원 씨에겐 죄송하지만 이 방송의 기획자이자 진행자로서 거절할 수 없는 그리고 그걸 그 딜레마를 알았어. 그러니까 방송인으로서 포기하기 어려운 그렇지. 그 재미인 거야. 아니야 재미인 거야. 그래서 이미 내가 봤을 때 마음도 정하고 그래서 보통 내가 그래서 그때 보통 이제 우리도 이제 방송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거 편집해 줘 보통 이렇게 편집해 줄까 뭐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으면 그거 그냥 좀 그러면은 알아서 편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는데 그래서 막 하다가 살짝 물어봤어요. 그냥 넌지시. 근데 편집은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 안 된대. 안 된, 그냥 안 된대. 나도 양심이 있으니까 너무 재밌어서 편집 못하겠어라고 못하고 그렇게 못하고 구성상 맞아. 이렇게 날릴 수가 없게 됐어. 부자연스럽게 돼. 전형적인 그 책임 회피 있잖아. 책임 회피라니요.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결론은 즐거웠다면 다 된 거 아닌가요? 예. 저희 이렇게 셋이 즐겁게 웃고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나는 그 안도르 편이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저는 보통 이제 본 거를 듣는 편이어가지고 본 작품에 대해서만 리뷰를 들으시는데. 근데 안 들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안도르를 안 보셨기 그래서 때문에. 오늘 덕분에 그 방송을 클릭한다. 또 이렇게 선배님들 이번 방송 들으시고 너무 궁금하잖아. 안도르 에피소드와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에피소드 들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다 제 전략입니다. 이 방송의 진행자이자 기획자로서 제가 다 이거 왁구를 세워놓고 오늘 또 재원 씨가 이거 한 얘기 하겠구나. 그럼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이 새 방송 트릴러지로 만들어야겠다. 다 제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의 다양한 근황 잘 들어봤고요. 선배님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에피소드에 댓글 달아주신 우리 페이퍼 143님이 계신데요. 이 페이퍼 143님의 댓글은 우리 마라님 목소리로 들어보면 어떨까? 재원님 축하드려요. 니콜라스 케이지 선물도 주시고 한다고 해서 당시에 들으면서 이렇게 될 것 같았어요. 결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요즘 로맨스가 딱히 없어서 인생 로맨스 한번 소개하시죠. 뭘지 궁금하네요. 미인파가 오랫동안 흥행해 왔고 유종의 미를 거뒀듯 잘 사시면 좋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페이퍼 143님. 잘 살겠습니다. 저희 예전 방송에서도 들어보면 재원 씨가 그 당시 여자친구분한테 뭐 니콜라스 케이지 선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가지고 범상치 않죠? 영혼의 짝꿍. 남자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고 정확히 안다. 그 니즈를 파악해서 이렇게 딱 선물해 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쿠션 중에 이제 가려져 있다가 쓱 쓸면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 얼굴로 되는 쿠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네, 저희 인스타그램에 해당 사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잘 사시기를 바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언스위트님의 댓글은 우리 재원님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표표님 야구 입문서를 들으니 예전 생각 나네요. 저도 표표님처럼 야알못에 관심도 없었는데 친구들 따라서 야구장 몇 번 가다가 갑자기 야구에 빠지게 되었었죠. 야구라는 종목이 시즌이 길고 경기가 많아서 한 번 빠지면 진짜 몇 년은 정신 못 차리게 빠져들더라고요. 또 올해 한화처럼 갑자기 성적이 좋으면 더 미칠 수밖에 없죠. 표표님을 야구장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때 그 미인파
최근에 이제 페페님이 야구 한화 팬으로 네. 네. 한화가 그때 몇 연승이었죠? 8연승? 8연승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네. 너무 기쁜 나머지 페페님이 인스타그램에 실언을 하셨고 한화는 이제 지는 법을 잊은 듯하다 이렇게 호들갑을 떠셨다가 바로 이제 다음에 한화가 패배를 해서 또 많은 한화 팬분들이 페페님을 좀 표적 삼고 있지 않으실까. 타이밍이 참 얄궂네요. 예, 너무 호들갑 떨면 안 돼요. 이래서 맞아요. 예, 어쨌든 겸손해야 됩니다. 어쨌든 최강 한화 응원합니다. 네. 잘 되기를 바라고 언스미트님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깔깔스님께서 또 이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에피소드에 7,700캐시를 아이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는데 왜 7,700일까요? 7,000원도 아니고 8,000원도 아닌 7,700 뭔가 의미가 있는 걸까요? 뭐 럭키 세븐? 럭키 아닐까요? 네. 재원님의 결혼을 또 축하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이어서 노아성형킴님도 이제 재원님의 결혼 소식에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아이고. 플루토를 다뤘던 에피소드 그리고 범죄도시 3에서 말씀하셨던 일본 영화제 에일리언 컨셉 화보로 사진 찍으신 것 등등 예비 신부님과 함께했던 썰들 들으며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예쁘고 부러운 커플이라 생각했었는데 결혼까지 재원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재빈님의 축의금 100만원 썰 이러다 재원님의 결혼식 등급평가까지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가 아니라 얘는 하고 있을걸요 지금? 아마 했어 이미. 예. 아무튼 저도 그 이렇게 노아성형킴님의 어떤 좀 축하 댓글도 좀 감동이고 또 페이퍼 143님도 진짜 다시 감동했다는 말씀드리고 그게 그때가 좀 혹시 결혼을 두 분 다 하셨잖아요. 좀 뭔가 약간 이제 준비하면서 좀 울컥일 때가 있으세요? 감동의 울컥이요? 뭐든 그냥 울컥? 그러니까 뭔가 감정의 어떤 동요? 마라님 표정이 그런 게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이런 표정. 없으셨나봐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나봐요? 막 떠올려봤는데 그때 제가 단편 영화 후반을 같이 아. 하면서 제가 또 결혼을 전시 형식으로 했잖아요. 맞아요. 좀 정신 없으실 맞아요. 때구나. 예. 그러니까 진짜 바빠서 그럴 겨를이 아. 사실은 저는 조금 없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재밌는 게 마라님은 결혼식을 일반적인 결혼식으로 안 하시고 전시를 맞아요. 이제 예. 저 그간에- 처음 보는 맞아요. 컨셉에 되게 의미 있고 네. 좋았었는데 진짜 멋모르고 시작했다가 이게 준비할 게 너무 많아 버리니까 울컥할 그것도 여유가 있을 때 그런 여유조차 사치다. 사치야. 힘들어서 울컥하는 거 아니야? 아이씨. 스불제다 이러면서. 저도 돌이켜 보면 사실 막 그냥 마냥 좋았던 것 같아 나는. 제 아내가 좀 계획형이다 보니까 거의 네네네. 주도를 많이 해서 그 친구가 좀 울컥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결혼 너무 좋당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 철없이 좀 마냥 좋아서 한 게 있어가지고 그려지네요. 그죠? 어땠을지. 즉흥형 인간이라서 아니 뭐 재원님 최근에 뭐 울컥하신 경험이 아니 있으신가요? 저는 근데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 이제 같이 그 노아성형킴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같이 너무 잘 보낸 추억들이 많은데 그거를 직접 이제 다시 한번 주마등처럼 확인한 게 저는 식전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 동안에 이제 좀 그 같이 찍었던 사진들을 한번 쭉 한 5, 6년 되는 이제 사진을 쭉 그 추억을 같이 한번 딱 보니까 이게 뭐가 하여튼 파도가 좀 밀려와가지고 멜로 감성이 여기 있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뭔가 그때 약간 저도 지금 울컥하시나요? 지금 약간 눈가. 아니 근데 울컥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여기서 눈물까지 흘리면 완성이에요. 오늘 이 방송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는. 아 맞네. 주체가 아니야. 아 진짜 희노애락이 다 들어갔네. 뭉클했다. 진짜 뭉클했고 제가 좋을 때 항상 좀 곁에 행복할 때 항상 있어주는 게 이게 그 빅데이터로 다 보이니까 이게 색다른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사실 뭐 당연히 이제 종교 믿는 분들이나 뭐 믿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게 진입장벽이 좀 크거든요. 제가 무교시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이 어떤 믿음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딱 믿음하면 딱 종교 떠올라서 이제 종교를 예시로 들은 건데 믿음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게 보이지가 않거나 어떤 뭔가 증거 같은 게 없으면 제가 좀 잘 안 믿는 편이에요. 이게 애초에 좀 베이스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약간 진짜 딱 눈으로 확인하게 될 때 뭔가 좀 확
좀 달라지더라고요. 믿음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물성화 시키셔서 네, 증거로서 실제로 확인하셨군요. 뭔가 네. 느껴지게 되니까 이래서 좀 진짜 종교를 가지신 분들도 그 어떤 하나님의 믿음을 조금 진짜 어떤 간접적으로나마 느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좀 그 믿음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도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오늘 굉장히 또 아름다운 진짜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는 거 맞네요. 진짜. 오늘 방송 거의 뭐 시너스예요. 지금 다 여러 장르가. 예. 전 좋은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댓글과 후원해주신 선배님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네. 또 근황 토크 마지막으로 우리 마라님의 어떤 새로운 도전 그리고 우리 재원님의 인생 새로운 챕터 다 새로운 응원해 챕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또 북미에서 큰 화제를 몰고 온 신작이죠. 시너스 죄인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신작이고 마이클 B 조던이 나오는 무려 2명의 마이클 B 조던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북미에서는 엄청난 흥행을 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시너스 죄인들 되겠습니다. 사실 그 시너스라는 영단어 자체가 죄인들이란 뜻이어서 죄인들 이렇게 된 감이 있지. 투죄인. 투죄인 더블 죄인이네요 또. 잘 따랐을 수도. 어쨌든 이렇게 시너스 죄인들 저희가 가져왔는데요. 마케팅 자체는 뭐 포스터나 예고편만 봤을 때는 본격 호러인가 보다 좀 싶기는 한데 네. 막상 영화를 보면 좀 이제 호러인 부분도 요소적으로 없진 않지만 맞아요. 음악 영화인 네. 측면도 있고 역사 영화인 측면도 있고 드라마 영화인 측면도 가족 영화인 측면도 심지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요? 장사하잖아요. 아 비즈니스 영화라고요? 네. 오늘 많이 힘드신가요? 앞에 다 털어놓으셔서. 알겠습니다. 그런 좀 복합 장르 영화라는 네. 느낌이 있는데 일단 좀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인상 비평을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마라님 먼저 해주신다면. 저는 이게 그냥 어떤 가치 판단이 있는 말은 아니고 내 생각과 달랐던 영화였어요. 나 정확히 맞아요. 공감합니다. 진짜 공감된다. 오. 네. 이런 격한 공감.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한 정보를 정말 모르고 갔어요. 뱀파이어 그 키워드 하나만 알고 갔었고. 아니 이게 호러 좋아하는 사람 메커니즘이 비슷하네. 근데 이거 제 한 줄 평도 똑같습니다. 이거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저희 방송이 언제나 스포일러 방송이긴 한데 네네네. 이 작품을 결국 보시고서 실망하실 수도 있고 뭐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스포일러를 좀 피하고 이 영화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언제나 저희 스포일러 방송이긴 했지만 지금부터 더 이제 노골적으로 스포일러 할 거니까 영화 보시고 이 방송 들으시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일단 제 인상 비평은 내 생각과는 달랐다. 이것에 대한 좋은 부분이든 뭐든 이거는 이제 뒤에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뭐 재원 씨는 그럼 인상 비평? 저도 똑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거였어요. 두 분 쌍둥이에요 오늘 설정이? 저는 그럼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저는 황혼에서 새벽까지 장르를 너무 좋아해요. 장르 변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파묘에서도 했고 파묘 전에 늑대 사냥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서인국 씨 나왔던 영화 저희가 또 방송에서 다뤘죠. 그렇게 어떤 장르의 변주를 탁 한 게 이제 그런 장르를 좋아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기생충도 약간 그런 속성이 좀 있고. 맞아요. 맞고 그건 기생충은 이제 조금 아트적으로 좀 고퀄로 갔다면은 이제 대부분의 작품들은 좀 장르적 재미에 좀 방점을 좀 둔 작품이 아닌가. 근데 이거는 저는 장르 재미에 얘네가 초점을 두지 않았다가 제 판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처음 너무 좋았거든요. 장사치라고 하면 안 되고 뭔가 하여튼 그게 되게 재밌는 거야. 이 어떤 무대를 만들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뱀파이어드로 깽팡 쳐도 거기에 뭔가 KK 복성과 이 맥주 훔친 거 갖고 해서 약간 그러니까 나는 어떤 식으로 다른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이거 타란티노 영화처럼 뭔가 터지다가 막
그 뭐 KK다, 그러니까 그 아이러니가 느껴지겠구나 했는데 전혀 그거를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 저는 일단 영화가 진짜 재미없어진 부분은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선한 포인트겠지만 그 뱀파이어 새끼들이 허락이 없으면 못 들어오잖아. 그 그렇죠. 설정이 이 새끼들 뭐 하는 거지? 막 그때부터 나는 아니 왜 설정을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라면 야, 저건 무슨 의도일까? 그동안의 작품에서는 그냥 막 이렇게 다 그 보통 그런 작품에서 이제 다 막는 거잖아. 어떻게 막고 막 거기서 문제 터지고 내부에서 뭐 범인 뭐 생기고 해서 막 깽판 나는 스토리인데 이거는 그 설정이 그거잖아. 초대를 하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되게 고전적인 뱀파이어의 설정을 네. 그대로 가져온 영화라서. 네, 그래서 저는 뭐 결계 쳤나 막 싶기도 했고 처음에 그 판단이 그러니까 아예 안 보이잖아요. 사실 그 영화 내의 말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 부분부터 그 어떤 그 장르적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세계관의 믿음 그게 확 그 개연성이 확 떨어지면서 너무 스릴도 없어지고 야 이거 완전 메타포로 가겠구나. 메타포 나 메타포도 사실 불만 있어요. 그 뭐 메타포도 그 뭐야 흑인에 관한 그런 인종적인 그런 건데 그게 이제 뭔가 내가 이제 그게 공감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이거 너무 그냥 메시지로만 갔네 하고 이제 좀 여기서 눈치가 보이는 거야. 내가 그게 구리다고 하면은 편하게 하세요. 구리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아니 영화가 나쁠 수도 있죠. 아무튼 너무 그러니까 마지막에 갑자기 메시지로 갔다. 물론 이제 그게 신선함이자 근데 난 그게 재미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장르적인 재미보다 네네. 메시지의 메시지에 총합이 좀 더 커서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망을 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설국열차도 앞에 장르 재밌는 거 다 하고 마지막에 자기 할 말 하잖아요. 그 스타일인데 저는 설국열차는 좀 호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좀 이게 딱 안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두 영화 사이에 재원 씨의 호감을 가른 또 그런 측면은 뭘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고. 아무래도 동양 감독과 서양 감독이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설국열차 다 이거 외국인들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남궁민수랑 그 딸 빼고는 감독님이 그냥 봉빠 아니에요? 봉빠? 봉빠. 펄럭. 아니, 한국인이라면. 근데 저도 그 재원 씨가 얘기했었던 집으로 초대해야지만 드라큘라가 뱀파이어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저한테는 생소한 법칙이긴 했거든요. 그쵸 어디서 본 적 없지 않아요? 아니 왜냐면 렛민이라는 영화가 있잖아. 있지만 그게 아무튼 렛민도 사파예요. 정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영알못의 길을 이제 가기로 가자. 가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뱀파이어는 뭐 햇빛에 뭐 타 죽는다 내지는 마늘을 무서워하고 십자가를 무서워하고 은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정도의 법칙처럼 느껴지진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거지. 이게 그 차이인 것 같아. 구미호처럼 우리나라 토속 괴물이 아니잖아요. 이 뱀파이어라는 존재가 물론 이제 흡혈을 하는 괴물의 존재는 전 세계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다 어느 정도 존재했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물론 뱀파이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미신적인 존재긴 하지만 굳이 우리가 그걸 과학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어쨌든 햇빛 맞으면 뭔가 타서 죽는 건 과학적으로 설정상 가능할 것 같고 마늘도 뭔가 염산 맞은 것처럼 피부가 막 녹는다거나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문을 못 들어오는 건 뭔가 약간 판타지적인 병신 같죠 사실. 아니 근데 이게 내가 또 찾아보니까 이게 브람 스토커 옛날에 드라큘라에는 이런 법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도 흐르는 물을 건너지 맞아요. 못하고 흐르는 물을 건너지 이게 못하고 되게 아무튼 고전적인 그건 법칙이긴 한 거지. 그리고 거울에 비춰지지 않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가 계속 바뀌면서 이런 법칙이 잘 사용되지 않다가 그러니까 스티븐 킹 소설 중에 살롬스 롯인가? 그 소설이 다시 재발굴해가지고 잘 썼대요 그거를. 근데 제가 어제 그 감독님 그 인터뷰가 좀 궁금해가지고 라이언 쿠글러 그거를 봤는데 딱 이 소설 언급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 소설을 봤을 때 느꼈던 감정을 영화로 표현을 하고 싶었대요. 근데 제가 그 소설은 안 읽어봐서 좀 궁금하긴 한데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그 설정들을 조금 좀 하셨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또 그분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어. 그레이스가 결국에는 분노로 약간 도발의 어떤 자극을 받아가지고 들어와 약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내가 약간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집으로 초대받아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를 꼭 막
분노를 막 도발해가지고 말고 좀 다르게 약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되게 느껴졌거든요. 화가 잔뜩 나셨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마블 영화 같은 거 볼 때 다 말이 안 되는 영화라고 생각하지만 헐크는 말이 될 수도 있겠잖아. 근데 토르는 난 이해가 안 가거든. 그러니까 그런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저는 이 영화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게 저는 이런 아까 재원 씨가 말씀해주신 대로 타란티노나 로버트 로드리게즈 요즘에 로드리게즈 말고 이전 로드리게즈 90년대 90s 로드리게즈 이전 세기의 로드리게즈 감성 그런 장르 트위스트 막 시밤쾅 전개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걸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재밌게 봤는데 이 영화가 다 보고 나면 뭐 최근에 저희가 마라님과 다뤘던 노스페라투나 뭐 이런 여러 흡혈귀 영화들과 궤를 같이 한다기보다는 좀 더 접근법에 있어서 비슷한 건 겟아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흑인 인권이나 인종적인 편견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좀 그걸 은유로 접근했다는 맞아요, 맞습니다. 장르의 탈을 쓰고 그런 측면에서 영화를 볼 때도 재밌었지만 끝나고 나서 계속 이 영화가 돌이켜서 생각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영화가 좀 좋게 느껴지는 좀 저에게는 그런 영화지 않나. 근데 겟아웃이 되게 맞는 말씀이시네요. 겟아웃 포지션. 근데 난 겟아웃은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그럼 또 그 차이는 뭘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설정이 진짜 좀 재원 씨에게 안 받아들여졌나 아니 봐. 그러니까 겟아웃은 장르의 세계관에 대한 개연성을 지켜요. 그러니까 그것도 최면이라는 치트키를 막 되게 뭐 어떤 뭐랄까 그 어떤 보여지는 비주얼이라든지 그런 어떤 설계에 대한 그런 어떤 개연성은 구현에 있어서 설득력을 가졌다. 있는데 이게 너무 그 문을 못 들어온다라는 게 일단 잘 안 보여진 게 좀 저도 그 한 후반부에 깨달았어요. 얘네가 초대를 안 하면은 이게 좀 못 들어오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 그래서 그 전까지는 딱 그런 거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호러 영화 같은 거 볼 때 왜 저기서 저런 식으로 하지? 야 나와봐. 내가 한번 거기 가서 살아보고 싶어. 약간 이거 있잖아. 내가 해볼게. 약간 이거를 너무 부추기는 거야. 왜 거기서 그렇게 하며? 아니 뭐 기관총은 왜 나중에 꺼내며? 물론 이제 죽지도 않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답답함이 오히려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그 중후반부가 전 진짜 별로였어요. 근데 결말은 신선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이게 단순히 인종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국내보다 북미 반응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맞아요. 네. 이게 뱀파이어 자체에 대한 이런 고전적인 규칙들을 동양권 관객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서양권 관객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미호에 대해서 알지만 서양인들이 그렇게까지 잘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차이에 있어서 근데 서양인들도 그 법칙을 알고 있었을까? 대부분 다 안다던데. 그래서 렛미인 같은 영화도 그 영화에서도 그 뱀파이어 소녀가 초대받지 못해서 가면은 이제 몸에 출혈이 오고 그쵸 막 이런 몸에 피나고 이게 되게 그거군 메인 설정이었구나. 이미 메인 설정이라고 하더라고. 구미호가 마치 남자들 간 빼먹는 게 당연한 것이냐. 죄송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또 동양권 관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저는 나름 제가 호러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진짜 들어보지도 못한. 왜냐면 요즘에 뱀파이어를 다루는 호러 영화들은 이 법칙을 잘 안 쓰지. 그냥 블레이드처럼 가던가. 안 쓴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또 너무 안 쓰니까 쓸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오케이. 오케이 희소성. 오케이. 수요와 공급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이렇게 각자 인상 비평을 통해서 좀 이 영화에 대한 스탠스를 어느 정도 밝힌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영화의 배경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2차 세계대전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런 1930년대 딱 시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깡촌 마을이에요. 깡촌 마을인데 원래 이 동네에 한따까리 하던 쌍둥이 형제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스모크와 스택 이렇게 마이클 B 조던이 1인 2역을 연기하는데요. 이 쌍둥이 형제가 굉장한 양아치로 유명했나 봐.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너 그 쌍둥이 기억해 하면 알죠 그 쌍둥이 약간 이렇게 무서워할 정도로. 근데 이 둘이 이 마을을 떠나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큰 도시인 시카고로 가서 갱스터 생활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삥땅을 좀 쳐가지고 돈을 지금 빨리 이 사업을 벌여가지고 돈을 벌어서 빨리 회수해야 돼. 메꿔야 되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걸 메꿔야 될까 하는데 사람이 을에 위기에 처하면 고향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고향엔 언제나 여지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해서 이제 스모크와 스택이 오랜만에 이제 이 동네에 돌아와서 한탕한다. 시카고에서 삥땅 쳐왔던 돈으로
또 이게 노예제 자체는 폐지된 지 꽤 된 시대지만 어쨌든 흑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은 백인들에 의해서 분명히 존재했던 시대고 아파르테이트라고 해서 백인 전용 화장실, 흑인 전용 화장실 이런 게 있었던 굉장히 비인간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야 백인들은 저렇게 자기들만의 주점에서 신나게 돈 쓰고 노는데 왜 우리 흑인들은 맨날 목화솜 따고 막 땡볕에서 일하고 이렇게만 해야 돼? 우리도 좀 해소를 하자고 하면서 이 스모크와 스택이 제재소 건물을 사가지고 흑인들 전용 이제 클럽 주점을 이제 만들게 되죠. 해서 이제 클럽을 운영하려면 운영하는 두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요리하는 사람, 술 대주는 사람, 또 당시에는 시기가 시기였던 만큼 이게 스피커라든지 컴퓨터가 없던 시대니까 직접 라이브로 이제 연주를 했어야 된단 말이죠. 흑인 음악 블루스를. 그래서 이제 블루스를 연주해줄 뭐 피아니스트 또 기타리스트 이렇게 이제 고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기타리스트인 세미는 이 두 쌍둥이 형제의 사촌 동생이고 굉장히 전도 유망한 친구처럼 보여요. 정말 블루스 음악에 일가견이 있고 소울이 장난 아니죠. 소울이 장난 아니고 대신에 이제 목사 아버지 밑에서 자라가지고 아버지는 그런 블루스 음악은 사탄의 유혹이야. 너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약간 보수적인 가치관의 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의 어떤 이 세미의 갈등이 있는데 이 세미가 사실상 관찰자이자 주인공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찬송가는 주님의 은총이고 블루스는 사탄의 가래야. 진짜 보수적이다.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되게 흑인 소울 가득한 블루스 영화인가 보다. 여기에 약간의 어떤 갱스터적인 면모를 곁들인 그런 영화인가 싶지만 그 마라님이 영화 보시다가 체크를 하셨다고 정확히 몇 분이죠 그게? 한 45분쯤부터 딱 그 45분 정도가 클럽 주크의 어벤져스를 모으는 부분이고 딱 그 포인트부터 뱀파이어가 아마 등장을 할 거예요. 느닷없이 불타오르는 사람이 45분. 그 렘믹이라는 딱 이름의 나타나는 거 지점이든 뭐 장르적인 요소가 시작되는 게 45분 정도였어. 딱 그때부터 이제 뱀파이어라는 초현실적인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등장을 하면서 나는 그 느닷없음은 좋았어요. 갑자기 딱 등장하는 재앙처럼 딱 맞아, 나오잖아. 맞아. 그러니까 위에서 딱 피할 수 없었던 약간 불가항력적인 설명도 없어. 그 패기는 진짜 맞아. 인정이야.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냥 황혼에서 새벽까지를 정말로 생각하시면 된다. 네, 그 이제 아까 재원 씨가 굉장히 학을 떼셨던 그 설정. 뱀파이어들은 초대받지 못하면 그 공간 안으로 실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설정이 있기 때문에 그 클럽 안에서 이제 결사항전을 이제 절대 초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설정으로 새벽까지 달려나가는 영화가 버티기 존버 영화다. 시너스 되겠습니다.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싶은데 일단 장르를 워낙 좋아하시는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이 장르적 접합, 장르적 트위스트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이 영화의 전반과 후반? 네, 저는 그 주크 부분 있잖아요. 클럽 주크 전반 건사 부분. 저는 처음에 그 스택 이건 그냥 드립 먼저 치고 하겠습니다. 네. 스택과 그 누구죠? 한 명? 스모크가 빨간 모자랑 파란 모자 쓰고 있잖아. 지금 그게 선거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통합이네. 막 그 미국도 빨간색 파란색을 쓰나? 막 약간 이런 분석이 조금 들어갔었다. 그렇죠. 왜냐면 보통 보수적인 공화당이 미국에서 빨간색을 쓰고 민주당이 또 파란색을 쓰기 때문에 근데 거기도. 또 성격도 달라. 그래서 약간 근데 그건 뭐 거의 안 쓰는 것 같고 그냥 쓱 지나가고 저는 근데 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거들자면 색깔이 약간 반대로 된 거 아닌가. 성격이나 이제 성향이 한 명은 되게 보수적이고 맞아. 한 명은 되게 열려 있거든요. 근데 색이 달라. 아니 그래서 나는 그 우리 주식 차트도 빨강이 파랑이 다르잖아. 상승과 그래서 이게 다른가 싶었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해보고 싶었고 저는 주크 부분이 이제 저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이제 좀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 30대 이후에는 돈을 어떻게 굴리고 뭐 이렇게 어떻게 건사하고 그런 메이킹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랑 다른 재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 이들이 이제 투자도 그렇고 어떻게 성공을 할까, 당연히 이제 이거 호러니까 나중에 이게 다 망가지겠지라는 거는 이 심연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만드는 건 재밌고 그리고 그 샘이라는 애가 좀 너무 깜짝 놀란 게 블루스킹. 진짜 목소리가 미친 거야. 그 맞아. 톤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솔직히 뮤지컬이라고 아까 그 전반부에 그냥 장난삼아 깠지만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라던가 막 되게 어떤 이들의 흥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잘 표현되면서 너무 전반부에는 잘 쌓아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어떤 이런
원래 이게 조금 상승 고조가 좀 올라가야 이제 이 하락까지의 어떤 격차가 음. 심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좋아하는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있었어요. 너무 이쪽으로만 가니까 약간 불안한 거 있잖아. 진짜 말 그대로 45분 전까지 하나도 안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그 불안함이 있었는데 역시나 그게 발동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저한테는 지금 상현 씨의 어떤 감상과 재원 씨의 감상 이 두 가지가 지금 왔다 갔다 하긴 하거든요. 둘 다 또 너무 공감이 되거든요. 보수와 진보처럼 아니 대통합 갑시다. 이게 대통합이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장르적인 재미에 초점을 둔 영화는 확실히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평소에 약간 좀 공포 장르 안에서 드라마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하는 영화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게 완전히 불호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르적인 영화의 그 틀 안에서 노는 거를 또 선호하는 편이긴 또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저한테는 45분의 그 시간이 되게 길다라고 느껴지기는 했었고 좀 디테일하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공포 영화 문법 안에서의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저도. 그래서 뭔가 뱀파이어 영화, 장르 영화, 공포 영화지만 좀 더 드라마. 다른 의미로 좀 불안하셨던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가도 돼? 호러인데? 그러니까 이게 호러가 아무튼 감독이 말하고 싶어하는 게 너무 명확하니까 거기에 어떤 쓰임새로 이렇게 들어온 거지 그렇다 보니까 뭔가 장르적인 그런 문법이나 어떤 그런 거에 초점이 덜 맞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뱀파이어 설정 같은 것들도 조금 차별성 있는 것들이 있긴 있잖아요. 그 막 모든 것을 다 공유하잖아요. 약간 하이브 마인드처럼 네,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저는 여기에서 창의적으로 한 부분인 것 같은데 뱀파이어 그 설정 안에서 근데 그런 것도 결국엔 다 감독님이 하고 싶은 말에 다 그쵸? 맞닿아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장르 영화를 기대하고 왔다 만약에 이러면은 예상과 달라서 조금 거기에서 조금 재미 포인트가 반감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현 씨처럼 그런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변주가 재밌네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뭘 기대하고 갔느냐도 솔직히 좀 좌우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도. 전 이 영화를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겟아웃 얘기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겟아웃처럼 이 영화를 좀 봐야 되나? 태도가 다시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 안에 있던 설정들이라든지 뭐 소품 대사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메타포를 네, 한번 왜냐면 겟아웃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해봤는데 사실 아까 농담 삼아서 붉은색 뭐 푸른색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그쪽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붉은색 그 페도라를 쓴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동생 스택이.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딱 그 이탈리아 마피아들의 패션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 형인 스모크가 파란색 그 플랫 햇이라고 하나 그런 걸 이제 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쓰시는 모자 헌팅캡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일랜드 갱스터들이 쓰는 모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극 중에서 두 가지 술이 나와요. 아일랜드 라거랑 이탈리아 와인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딱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상징하는 그리고 좀 더 고전적인 그냥 뻔한 해석으로 가면 그냥 색이 상징하는 걸로 가면 붉은색은 이제 당연히 피를 안 떠올릴 수가 없고 그리고 보통 푸른색이나 이제 물 같은 거는 정화라든지 뭐 이런 걸 상징하니까 사실 두 캐릭터가 입고 있었던 의상과 그 색깔로부터 이미 그 두 사람의 운명은 어느 정도 결정돼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이 영화의 전반부가 사실 재원 씨 표현대로 되게 재밌는 비즈니스 드라마이기도 했지만 음악 영화로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전 이 영화의 오프닝이 되게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훅가시를 잘 잡아놓고 뒤에 설정을 사실 그거 하나밖에 설명을 안 했잖아. 내레이션으로 과거에 뭐 서아프리카에서는 뭐 어쩌고 아일랜드에서는 어쩌고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어쩌고 근데 그 셋 다 이 영화에 나오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통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권의 음악적 요소가 그런 어떤 무속이라던가 약간 이런 맞죠. 영적인 네. 측면과 부두. 그렇죠. 접근하는 게 있잖아요. 왜냐면 하다못해 교회나 그 성당을 가도 찬송가도 이제 또 찬송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 좀 더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신에 좀 더 가까워지는 이런 개념은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 어느 종교에는 다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우리나라도 무속신앙 같은 거 할 때 굿할 때 막 꽹가리 치고 장구 치고 트랜스 상태에 빠지듯이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앞에 그 내레이션이 너무 잘 깔아준 거야. 가끔 그런 음악이 악한 무리들을 부르기도 불러온다. 했다. 예. 근데 그거 외에는 아까 재원 씨가 말씀해주신 대로 갑자기 그냥 뱀파이어가 냅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와 되게 뭔가 경제적이다. 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백이 좋더라고요. 있죠. 네. 기백이 있었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블루스가 악마의 음악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궁금해서 또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 백인들이 아무튼 이 문화를 말살시키려고 그런 어떤 프레임을 씌운 거였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미의 아버지가 목사일 수밖에 없는 설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약간 옛날에 또 되게 유명했던 블루스 뮤지션이 있는데 로버트 존슨이라는. 근데 이 사람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기타 실력을 얻었다. 약간 이런 걸로도 뭔가 오명을 씌우고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 쌤이랑 좀 연결이 되는 지점들도 그러니까 있는 거잖아요. 흑인이 음악을 너무 잘해버리니까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은데 깎아내릴 건덕지가 없으니까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야 쟤는 악마한테 영혼을 팔아가지고 저 실력을 얻은 거야. 따르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구나. 네. 그래서 뭔가 이 블루스가 결국에 한의 정서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역사 속에서 뭔가의 그런 거에서 탄생한 어떤 그 블루스가 뭔가 지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네가 이런 노래를 부르게 놔둘 수는 또 없을 건 거야. 지배를 해야 되면 이거를 무마를 없애야 되니까. 민족 말살 정치처럼 에. 문화 그 말살 정책. 네. 그래서 뭔가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되게 직접적으로 인종주의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뭔가 그거를 조금 밑으로 깔고 뭔가 좀 더 정체성적인 걸로 옮겨왔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블루스나 아니면 후드 그 모래 무슨 목걸이 맞아, 이걸로 맞아. 또 사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후드라는 그 종교도 노예제도랑 되게 밀접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들을 구원한 거는 기도가 아닌 거지. 이들을 구원하는 건 그 마지막에 랩믹에 딱 그거를 박살내잖아, 기타로. 근데 그게 또 은반으로 만들어진 네네네. 은이어가지고 그 기타 안에 부속이. 부속이어가지고 은으로 아무튼 기타로 그리고 후드로 목숨을 살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들을 구원한 거는 백인들의 어떤 기독교적인 뭐 그런 구원 기도가 아니라 민속 약간 우리들 그러니까 한인구에다가 이들의 정체성, 네. 문화, 약간 네. 이런 걸로 어쨌든 연결이 되는 것들이 오히려 저한테는 그래 또 너무 직접적인 것보다 이것도 다른 방법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해석까지 나는 이제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더 재밌었으면 저도 뭐 찾고 이게 뭐 이렇겠지. 이게 재밌어야 찾고 맞아. 싶어지는 거야.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도 그 관점에서는 그냥 어쨌든 뱀파이어의 관점을 되게 특이하게 봤잖아요. 이게 무조건 뭐 물리면은 사실 우리가 그냥 클리셰적으로 클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어쨌든 물리면 가는 거고 그냥 뭔가 근데 그게 신선한 거잖아. 계속 얘네들도 말한 게 뭐 뱀파이어가 돼서 되게 우리가 오히려 행복하다. 약간 그런 영생을 얻고 구원을 하고 뭐 가짜 뉴스 같은 느낌의 어떤 좀 말을 퍼뜨리잖아요. 그 뉘앙스가.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마지막 이제 미들 엔딩 크레딧 보면은 실제로 그 어떤 흑인 그 스택이었나요? 스택이랑 그 메리가 이제 21세기에 굉장히 힙스터로 등장. 그게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 몇십 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관점인 거잖아요. 이게 저는 그냥 되게 나이브하게 받아들인 거는 그런 어떤 흑인으로서의 억압보다 이 뱀파이어로서의 어떤 삶이 더 나았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관점을 좀 바꾸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거 신선하네 까지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막 재미로 다가오거나 이게 그러지는 못해가지고 저한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재원 씨에게 끝내주게 재밌는 장르적인 모먼트들을 선사해준 영화였다면 아마 재원 씨도 막 더 신이 나셔가지고 막 인터넷도 검색하시고 여러분 이게 말이죠. 이런 뜻이에요. 하고 내가 이제 아이고 그것도 몰라요 하면서 이제 신나게 설명했겠지. 나 영자랄이야.
하지만 거기까지 도달하지 안타깝게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원 씨는 당당하게 영알못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했기 때문에 나도 내 길을 간다. 난 그리고 그 태도도 마음에 안 드는 게 그 동양인 저는 그게 좀 중국인이 어이가 없는 게 그 불 타면서도 칼 찔리는 그 장면 있잖아. 뼈가 보이면서도 아니 이건 무슨 뜻이지? 근데 그러니까 그거야. 재원 씨 말이 너무 공감돼요.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지만 혹시나 어떤 분들께서 너 이 영화 재미없게 봤어? 너가 그럼 이걸 해석을 못해서 그래.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위험한 게 영화가 재밌으면 누구나 그런 거를 알아보고 싶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런 은유랑 상징과 메시지를 먼저 조금 앞세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선 출발했어 살짝. 그런 자기적인 장면들이 생기는 거야. 누군가는 결국에 뱀파이어들을 이 안으로 초대를 해야 되는데 어느 타이밍에 그걸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이제 각본가들이 고민했을 때 그래서 각본의 순서를 보면 되게 재미없어요. 그냥 진짜 순서대로 지나가요. 아니 심지어 그 중후반부에 다른 인물들이 나가서 사라지는 인물들 있잖아요. 거의 뭐 13일의 금요일이야. 그냥 슥 사라지고 옛날 슥 슬래셔 사라지고. 영화처럼 아니 뭐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기대했던 것 같아. 얘네가 이제 뭐 사고 스택 물리고 나가지고 막 해가지고 빨리 나가요 한 다음에 이제 다 떠나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뱀파이어에 물린 거잖아요. 아니 그걸 좀 더 호러블하게 묘사를 하지. 그 상황 그 좆됐 그러니까 막 이거 진짜 큰일 났다를 하면서 더 그걸 살려서 갔으면은 더 몰입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양두구육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게 관객들은 호러로 생각하고 가는데 재원 씨 포함해서 그 감독은 그런 거에 사실 막 엄청 큰 그러니까 그게 제 일관심은 아니었다라는 게 거기서 이제 느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런 아쉬움을 가지실 수도 있겠다 다른 관객분들도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집중이 안 돼서.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되게 관심을 가졌던 포인트들은 어떤 설정값들이지 어떤 장르적인 요소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원 씨의 반은 너무 알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건 재밌었어요. 그 뱀파이어 설정이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존재들에 대한 설정은 각 영화마다 그냥 개연성 있게만 알아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 여행처럼. 이 렘믹이 가족을 빼앗아서 가족을 만드는 악당이라는 점에서 저는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아일랜드 이주민들이 극 중에서도 화이트 니거라고 부르더라고. 그 KKK단이. 그러니까 맞아요. 백인인데 당시 미국 백인들에게 흑인과 거의 비슷한 취급을 받았던 이민자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일랜드 사람들이. 단순히 기득권 백인과 하층민 흑인들의 어떤 싸움이 아니라 둘 다 하층민인데 갈라치기를 당했고 그리고 극중 이제 렘믹의 어떤 설정이나 대사가 많진 않지만 그나마 조금 하는 얘기들로 유추해 보면 정말로 뱀파이어가 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고 즐거워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메리랑 잠깐 담배 나눠서 필 때 밖에서 메리가 최근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라고 하니까 저희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구원해 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진짜 막 좀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는 듯이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흥미로웠죠. 근데 악역으로서 그러니까 안타고닉으로서 뭐 역할을 하냐고 무섭구나. 흥미롭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짜 감상의 포인트가 다르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게 렘믹이 사악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맞아요. 뭐 물론 이제 극중 설정상 가오로 안 잡아. 악에 가까운 존재들이라고는 하지만 태도나 정말 그 뉘앙스가 그러니까 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그닥 위험한 상황이 아니네. 그리고 사실 렘맥이 원하는 것도 야 뜨그 동생 노래 잘 부르더라. 걔만 넘겨주면 아니 근데 이 새끼는 그러니까 봐봐요 스택 걔 그 형제는 그래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잖아. 얘는 왜 이렇게 비즈니스를 못해? 좀 말 더 잘 좀 털어봐. 아니 뱀파이어가 털질 말을 너무 못 터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 그리고 아까 그래요. 그런 어떤 계층 간의 그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아니 동양인을 너무 트롤로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도 그 좀 맹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들이 좀 아니야 근데 이거 잠깐만. 할 법한 얘기야. 왜냐면 나도 약간 지금까지의 어떤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영화들이 가져왔던 단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그 세계관에서도
더 하로 보는 게 동양인인 그러니까 거잖아. 흑인 밑에 항상 동양인을 깔고 가는 흑인의 인권, 우리 모두의 인권은 소중해라고 하는 모든 영화들이 다 동양인은 그 아래 약간 깔고 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아, 우리 인권을 찾읍시다 하고 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임마. 막 약간 좀 어딜 선 넘어서 약간 야 일단 흑인 먼저 하고 그다음 히스패닉 하고 그다음 동양인 할 거면 해. 약간 이런 뉘앙스가 없지 않아 분명히. 그러니까 맞아. 저는 그게 거기서 느꼈어요. 그 좀 이건 되게 사소한 부분인데 그 불타오를 때 막 불타오르면서 막 미친 듯이 찍잖아요. 말뚝을 박죠. 근데 그게 어떤 좀 전 되게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되게 좀 어떤 거에 과하게 집중해서 좀 멍청해 보이는 듯한 그 캐릭터가 식으로 이미지가 좀 보였죠. 전체를 못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불타는지 모르고 어떤 복수의 욕망에 해서 막 그거에만 집중하는 그리고 것 결국 자체가 한 명밖에 못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초대를 했는데 초대를 하고 책임을 못 졌어. 책임을 또 못 지고. 그러니까 완전 트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또 설정상 딸이 있으니까. 근데 가족 없는 사람이 거기 있습니까? 세상에 살아남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그거에 항상 이런 영화에서 흑인이 멋있게 나와. 그러니까 당연한데 희생도 흑인이에, 멋있는 것도 흑인이에, 생존도 흑인이에, 사악해서 섹시한 것도 흑인이에. 동양인은 그냥 트롤 짓하고 들어와라 이 개자식들아 하고 초대 한번 날려주고 마지막에도 그러니까 너무 만만하게 보는 맞아, 그게 맞아. 느껴져서 살짝 저는 좀 거기서부터 좀 비호감이었다. 맞아. 아니, 네. 그 진짜 들쓸 수 있는 생각이에요. 이 영화만의 느낌도 아니고 최근에 미국에서 흑인 인권을 존중해서 만든 대부분의 영화들이 다 그런 뉘앙스를 조금 없지 않아 깔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프로 불편하라고 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만 동양인으로서는 그냥 그렇게 느껴졌다. 근데 주제가 그 베이스니까 저는 거기서 좀 위선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선이야. 네. 맞아. 그 표현이 약간 맞는 것 같다. 저는 뭐 그렇습니다. 다 얘기해놓고 조심스러워하네. 근데 저도 그 랩믹을 왜 그냥 미국 백인 약간 이렇게가 아니라 왜 아일랜드계 백인으로 설정했을까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상현 씨가 얘기를 해준 것처럼 그들도 똑같은 백인이지만 또 그 안에 위계와 차별이 또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이중적인 그 존재인 건데 그래서 막 어떻게 이거를 좀 생각을 굴려봤을 때 아무튼 이 랩믹이라는 사람도 자신의 공동체와 어떤 문화를 말살당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고 주류에 편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했으니까 그리고 그 상실을 통해서 개성이 없어지는 것도 맞잖아요. 자기 어떤 정체성, 고유성이 없어지면서 편입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결핍이 있었고 근데 세미라는 사람은 세미는 능력이 좀 있으니까 자신의 그 노래로 인해서 시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그러면 모든 그 자신의 어떤 조상과 과거부터 미래까지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이 랩믹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뭘까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세미를 넘겨달라라고 맨날 했을 음악을 때 듣고 싶다. 그랬을 때 땡가 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약간 세미의 능력이 결국에는 이 시대를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거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그럼 이 랩믹이라는 이 뱀파이어는 그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문화성이나 뭐 이런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게 자기네들도 그런 식으로 억압을 받고 차별을 당했잖아. 근데 그거를 또 다른 공동체한테 가서 뭔가 뱀파이어 피를 빨아서 뭔가 그게 되게 식민주의적인 코드가 느껴지는 이 영화 안에서는 그리고 되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하잖아. 네. 모든 어떤 제국들이 식민지에게 그랬듯이 우리가 너네 꼽기. 발전시켜주는 거야 이런 것처럼 뭔가 그런 식으로 이 존재가 그냥 심플한 그런 백인이 아니라서 뭔가 좀 더 복합적인 인물처럼 느껴졌었고 이것도 각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또 장르적인 재미로 치면은 맞아. 이게 완전한 악당은 아닌 거고 뭔가 애매할 수는 있다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정하니까 엔딩도 사실은 되게 뜬금없을 수 있잖아요. KK단이랑 갑자기 난사 갑자기 타란티노 영화 약간 타란티노 스타일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결국에 또 생각해보면 KK단이 소유하고 있던 그 제재소 안에서 결국에는 흑인이랑 아일랜드계 백인이 이끄는 어떤 무리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억압받는 사람들끼리 그 백인 땅에서 비극이 벌어졌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그 KK단 애들이 왔을 때 처단을 해주는 것이 아무튼 감독의 어떤 마지막 책임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감독을 옹호해주면 할 수 있는 생각 같고 나는 그냥 무슨 생각이었냐면 그러니까 옹호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난도 아닌데 장르 트위스트를 계속 했잖아. 음악 영화였다가 호러 영화였다가. 그래서 난 마지막에 그냥 갑자기 블랙스플로테이션물로 가서 신나게 쏴주게 어떻게 보자. 어차피 이거 예상하건대 흑인 관객분들이 많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들을 즐겁게 해주자. 바스터 점프 가자. 약간 나는 그것도 분명히 비즈니스적으로 필요한 접근이었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또 이게 또 해석하려 들면 많은 걸 할 수가 맞아요. 있는 거고 그게 사실은 또- 이건 감독이 설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그게 또 이 영화의 매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 내가 흑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흑인 분들은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 자기들의 어떤 문화적 성취가 물론 이제 이거를 단순히 딱 인종적으로 나눠서 여기까지는 흑인 문화, 여기까지는 백인 문화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흔히들 흑인 문화라고 하는 것들의 성취가 현대 사회에서 대단하잖아요. 뭐 음악적으로는 힙합, 블루스, 재즈, 운동에서는 마이클 조던 너무 잘하는 흑인 선수들이 농구나 뭐 여러 스포츠계에 많고 그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백인들이 전유해 간다라는 것에 대한 흑인분들의 공포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겟아웃도 신체 강탈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흑인 보통 그것도 이제 인종 비하적 표현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라고 많이 하지만 요즘에 뭐 흑형이라던가 이런 표현들 흑인의 신체는 우월해. 그래서 내가 백인이지만 흑인 탐내고 있어. 몸을 갖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좀 섬뜩한 생각을 이제 영화화했던 게 겟아웃이잖아요. 저는 거기서도 약간 흑인분들의 현 시대 공포가 저런 걸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도 보면 우리가 저도 뭐 외국 생활 안 해봤지만 캐나다 사회는 샐러드볼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각자 이민자들의 문화나 종교를 존중하는데 그냥 섞여 사는. 근데 미국은 반대로 멜팅팟이라고 하더라고. 다 녹여. 너네 정체성 다 녹인 다음에 그냥 한 솥에 끓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것에 대한 흑인분들 지금 미국에 사는 흑인분들의 두려움이 왜냐면 사실 흑인이 아니어도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 2세를 낳으시면 한국어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어떤 압박감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뿌리를 잊을까봐. 근본을. 그런 부분에 대한 공포가 약간 이 영화에 드러나는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좀. 결국은 이런 블루스 같은 흑인 문화도 다 결국 저들이 녹여서 왜냐면 렘믹 진짜 어떻게 보면 완전 평등한 사람, 평등한 뱀파이어잖아. 흑인이건 뭐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에 대한 또 공포, 그러니까 개성을 죽이고 일원화되는 사회에 대한 이 감독의 어떤 공포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역사 공부가 좀 필요하네요. 하지만 호러 영화로서는 제가 인정드립니다. 제가 호러 매니아는 아니지만 호러 좋아하시는 두 분은 좀 많이 조금 약한 맛이었겠다. 순한 맛이었겠다. 좀 이런 생각. 저는 스스로가 그거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하니까 좀 그게 이상하게 좀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계속 그 조던이 스택이었나요? 스택이 이제 팔 뻗다가 물리려고 하니까 점핑하면서 권총하는 그 모션이 너무 특이하거든요. 얘 재원 씨 내게 이상한 거에 꽂혀. 나 그런 거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화에서. 네. 전 그 장면이 너무 탄성 있게 점프해가지고 그게 화로처럼 휘거든요 몸이. 맞아. 그 순간에. 재원 씨가 니콜라스 케이지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전 오로지 탄성만 봅니다. 영화의 쫄깃함만 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런 뱀파이어 묘사에 있어서는 그냥 다 좀 아쉬움만. 아니 뭐 특색이 사실 그 설정만 있고 뭐 사실 특색은 없지. 그럼 좀 제가 또 나서? 뭐 있나요? 들어와. 아니야. 네. 근데 이거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런 거를 그냥 찾는 거에 또 재미를 그쵸, 느끼니까 그쵸. 재밌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뭔가 뱀파이어도 결국에는 저한테는 물려서 사람이 더는 아니게 된다가 초점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공포의 초점이. 그러니까 뱀파이어의 그런 설정이 있잖아. 그 물리면 다 공유하고 뭔가 몰개성해지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그냥 몸을 단순히 인간이 더는 아니게 되는 것보다 더 이상 나라는 사람의 고유성이 없어지는 것에 여기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도 저한테는 되게 와닿긴 했었거든요. 이게 읽는 게 공포인 네, 거예요? 결국엔 이제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어떤 개성이나 그런 역사 같은 것들이 다 그냥 렘믹화되는 진짜 멜팅팟에 거니까. 들어간. 난 그것도 되게 공포로
작용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게 뭔가 장르 영화를 봤을 때 어떤 피부로 와닿는 그치. 공포는 사실 되게 어렵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 따지기 들어갑니다. 자 그때 보여지는 그 내가 아닌 것처럼 되는 게 음악밖에 없어요. 그 블루스 음악에서 아일랜드 음악으로 넘어가는 게 두려운 건가?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또 그 렛믹의 아일랜드 음악 흥겹더라고요. 약간 경박스럽긴 한데 그래도 그 톤이 좋아. 그리고 발재간이 재밌다. 탭댄스왕. 너무 귀여워. 탭댄스왕. 귀여워. 아니 그러니까 뭔가 호러적인 묘사를 더 하진 않았던 것 같아. 아 근데 저도 갑자기 마라님 얘기 듣고 드는 생각이 뱀파이어가 이제 더 무서울 수 있는 소재가 아닌 것 같아. 이 시대에서 많이 사실은. 사실 나를 잃는다는 거에 대한 공포가 남들마다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너 죽는다의 공포보다 나를 잃는다는 약간 좀 철학적인 느낌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뱀파이어는 이렇게 사실 나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물리면 좋은 거 아니야? 약간 이 생각. 영생을 얻고 오래 살고. 언제나 젊고. 아니 좀비보단 낫잖아. 아 좀비보단 낫지. 좀비보단 낫잖아. 좀비보단 나. 좀비보단 낫고 그 지성도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기억도 유지가 되고. 에스피오나지가 될 수 있잖아. 스파이가 돼서 이제 아니 그리고 못할 게 뭐야? 밤 활동 못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실내 생활하면 되고. 음악도 더 즐길 수 있어. 네. 물론 이제 뭐 피를 빨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다른 그러니까 그게 공포로 안 다가오는 것 같긴 해. 맞아. 그럴 그러니까 수 나는 근데 사실 어느 중 갔을 때 그건 내려놨어. 장르 영화를 보는 그 근데 기준을 좀 나도 내려놓고 잘못된 봤어. 걸 기대한 것 같긴 하다. 아니 근데 그 이 영화의 마케팅 포인트가 선명하다기보다는 좀 흐릿함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재원 씨 맞아요. 같은 상태로 극장을 찾으신 분들이 아니 많을 그리고 거라 비조던이랑 세미가 너무 표정을 무섭게 지었어 예고편에서. 그래서 무서운 걸 많이 기대하셨는데. 네. 근데 이 재밌는 이제 여담이 있는데 이게 이 영화의 주제랑도 좀 공명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가 25년이 지나면 맞아. 스튜디오에서 감독에게로 소유가 넘어가는 초유의 계약을 한 영화예요. 아 그런 또 있어요? 할리우드 영화 역사에 전례가 없었던 계약이라서 25년 뒤 사실 영화의 어떤 주기로 예술 주기로 보면 25년이 결코 긴 세월이 아니거든요. 25년 뒤면 2050년에는 다시 이 영화의 판권이 라이언 쿠글러에게로 귀속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현재 이 영화의 제작사는 워너브라더스인데 워너브라더스를 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할리우드의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다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의 메이저 스튜디오들은 자사의 영화로 아카이빙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거를 다 거장이랍시고 다 빼가면 예를 들어서 설례를 지금 라이언 쿠글러가 만들어 놓으면 크리스토퍼 논란이라든지 뭐 제임스 카메론이라든지 다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기 맞아요. 때문에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게 이해는 가는데 또 이 영화의 주제를 생각해 보면 내 블루스를 뺏길 수 없다는 거 아니야. 난 그래서 참 이 감독의 패기가 대단하더라고. 근데 스튜디오에 사실 업보 아닐까요? 아니 막말로 그동안 좀 잘 쳐줬으면은 이런 뭐 이렇게 생겼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 근데 맞아요. 그 생각은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 또 돈을 다 투자하는 게 좀 그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25년간 그러면 뭐 회사가 많이 뽑아 먹으면 되죠. 뭐 블루레이 빨리 팔고 열심히 장사하십시오. 그럼 2050년부터 이제 라이언 쿠글러가 자기 영화를 자기 블루레이로 만들 수 있는 CD를 구워서 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야 우리 집에서 시너스 DVD 굽는다 사러 올 사람 이렇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기 콘서트 열 수 있어. 무비 콘서트. 돈 받을 수 있어. 자기 유튜브에 자기 영화 클립 막 넣고 근데 25년이 난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은 근데 나는 또 이게 그 스튜디오가 머리를 잘 쓴 게 사실상 25년 지난 영화 우리 돈 주고 봅니까? 근데 이게 말하면 안 되나? 인생은 모르는 거야. 인생은 왜냐면 이게 리메이크 판권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부가산업 판권이라는 개념도 제가 있을 또 수 어리석었네요. 한 면만 봤습니다. 제가 또 네, 그렇죠. 오늘 왔다 갔다 하시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영화가 아이디어 제안 후에 3개월 뒤에 바로 제작을 시작한 영화라서 2달 만에 각본을 감독이 썼다고 그러면서 가장 나다운 영화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라서 확실히 라이언 쿠글러에게는 조금 워너가 되게 난 열려 있는 것 같아 항상. 스튜디오에서 보면 워너가 멋있어. 맞아. 워너랑 폭스가 멋있어. 폭스 이제 갔잖아요. 네.
제일 보수적인 회사에 팔렸잖아요. 고맙다 디즈니야. 폭스를 망쳐줘서. 제일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이게 마냥 흑인에만 국한되는 그런 코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미신타파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겉으로는 되게 근대적인 운동이고 계몽을 위한 거였지만 결국에 그 의미 자체는 우리 민족의 어떤 뭐 토착 신앙이든지 문화를 공동체 문화를 사실은 거의 말살시키고 그 자리에 이제 일본식 제도나 문화나 종교가 들어오는 거였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이야기처럼 또 보면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감정이입이 또 그쪽으로. 난 딱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먼 나라 과거의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모로 그런 지점들은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시너스 얘기를 두 분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등급 평가와 한 줄 평가 해봐야겠죠. 뭐 저부터 해도 될까요? 저부터 한다면 한 줄 평가는 이렇게 드립니다. 관습을 내려놓고 황혼에서 새벽, 미래까지 달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실제로 영화가 21세기를 묘사하고 좋은데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세미의 그 블루스 장면 있잖아요. 롱테이크. 네. 나 기술적으로 야심이 대단하다. 그 DJ 부스가 나오고 그 윈드밀을 돌리는 그 아저씨가 나왔을 때 감독의 야심이 있긴 있네. 전 그 장면 좋았어요. 근데 불안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가겠구나. 이게 아니야. 으아.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등급 평가는 재밌게 봤어요. A- 하겠습니다. 딱 이 정도의 순한 맛이라면 저도 호러를 더 좋아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뭐 재원님 해주신다면 저는 그냥 뭐 토미건 하겠습니다. 그게 뭐야? 내가 원했던 거. 토미건? 네, 토미건 기관단총 이름인데요. 네. 이게 사실 제가 원했던 거랑 좀 너무 나도 잘못이 있어. 내가 너무 예상을 그러니까 자책을 해. 내가 못했어. 자책하지 마요. 네, 자책했고 저는 어차피 영알못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저는 사실 잘할 코스프레를 했으면 삐플인데 네. 저는 삐제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삐제로. 삐제로도 충분히 좋은 점수예요. 매력은 있고 진짜 저는 그 뱀파이어 등장할 때도 좋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중반부가 너무 메시지파로 갔다 해서 그게 아까 마라 씨가 말한 대로 그런 좀 감정 이입될 부분도 당연히 한국인으로서 있었겠지만 거기까지 도달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동력 그 장르적 재미의 동력을 조금 더 불지펴줬으면 나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도 죄인이 될 수 있었는데. 나도 갈 수 있었다. 나도 탭댄스 출 수 있었는데. 그거 알죠? 그 다들 재밌게 노는데 월플라워 혼자 끼고, 아싸가 돼. 끼고 싶어. 근데 내가 생각했던 파티가 아니야.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폭주를 했네요. 네. 그래서 삐제로. 네. 오케이, 마지막으로 말한. 저는 이게 죄인이라면 난 죄인으로 살래. B 플러스 드리고요. 좋은 점수네요. 네, 저도 이제 마지막 알쓸 신잡으로 마지막에 저는 그 마지막 노년의 세미가 나왔을 때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 좀 잘하는 사람 같아 실제. 맞지? 왜냐면 이 사람이 그거야. 현재 오리지널 블루스 뮤지션 중에서 유일하게 거의 생존하신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 그래미 어워드에서 평생 공로상 수상자이시라는 거예요. 연기도 잘하신다. 근데. 그래서 어쩐지 그 느낌 자체가 바이브가 블루스 다르더라. 바이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 사람을 캐스팅한 것까지가 이제 이 영화의 완성이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맞아. 근데 거기서 그냥 연주 조금 잘하는 일반 무명 노인연의 배우가 나왔으면 그 완성이 안 됐을 것 같아 영화가. 하나의 그냥 아이코닉. 그걸로 딱 끝내주는 게 맞아요. 감정이 못한 저로서는 이거 그냥 썰전 아니야? 이거 그냥 이렇게 오늘 깽판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방송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선배님들도 시너스 보시고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즐거웠기를 바래 봅니다.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언제나 그랬듯이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발.